네, 앞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범죄 청소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드디어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일단은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수인 한계를 넘은 사건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밝혔거든요. 우리 법원에서는 소년법에는 구속영장 청구 제한 사유로 소년범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이 가해자 중에 일부는 또 자수한 상태에다가 소년원에서 지금 신변 위탁 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렇게 사회적인 공분과 어떤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비춰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오늘 판단이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해 학생 그리고 폭력이 벌어졌던 현장에서 실제로 그 사용됐던 운동화인데 저희가 사진이 너무 좀 심해서 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화면이 좀 안 나오게 좀 블러 처리를 했고요. 오른쪽 신발로 계속 가해를 했기 때문에 저 신발에 지금 피투성이가 신발 자체도 이제 피투성이로 빨갛게 물든 그런 상황인데 저럴 정도로 저 신발이 사실은 또 가해 학생의 신발이 아니라고 해요. 부산일보가 보도한 사진인데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의 신발을 빌려서 신고 가해를 했다는 건데 저 정도로 심하게 한 어떤 범죄 사건인데 구속 여부가 무게 중심이 좀 구속적으로 실리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냐면 보복의 목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일반 특수상해보다는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따라서 보복 특수상해다라고 하면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범죄형이 굉장히 높아지죠.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또 구속영장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미성년자라고 하기 때문에 온정주의로 바라볼 것이냐.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범죄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해서 서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이런 여러 강력한 좀 제재나 어떤 처벌 의지를 법원이 밝힐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처벌 의지 법원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여드렸지만 피해자와 또 피해자 어머니 또 목소리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냄새 좋다면서 막 더 때리자면서 그런 거예요. 피 튀기면 그거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면서 또 때리고 이게 또 어차피 살인 미수인 거 더 때리면 안 되냐면서 맞은 것도 기억 못하게 때리자면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눈물에서도 피눈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거 할 판에 진짜 그런 거 올라오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지금 다른 생각은 다 안 나요. 그냥 애 빨리 나와서 걔네들 구속되기만 하는 거죠. 처벌 좀 심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만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까지 처벌을 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소년법 55조죠. 55조에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단 범죄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신변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에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기존의 어떤 우리 형사 실무라든가 재판 실무에서 이런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들이 많았느냐, 그걸 비춰봤을 때는 아닌 사례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 지금 행간에 나오고 있는 소년범에 대해서 조금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뭔가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지만 보호를 위해서도 처음에는 엄중하게 혼낼 필요가 있거든요. 따끔하게 질책하고 훈계를 제대로 했을 때 재범이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 구속영장이라든가 형사재판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속영장이 실제로 만약에 오늘 발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치소로 가게 네. 되고 일반 형사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네네. 일단은 그 성인들과 같이 있는 구치소에 있지만 분리해서 수감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구치소에서 일반 형사 재판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같이 있게 되면 또 다른 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성도 있죠.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을 네네. 하더라도 성인과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네. 규정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그 미성년 소년범들은 또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 이 어떤 청소년 어떤 범죄들 계속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을 좀 폐지를 해야 된다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폐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성년자들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온전히 미성년자만의 책임이냐, 네네. 부모가, 학교가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못한 측면들도 있고 네네. 미성년자들은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네네.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된 길로 방황하고 범죄에 빠져들었다고 해서 네네. 성년들과 똑같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 네네. 왜냐하면 미성숙하고 자기 판단 능력이 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소년법의 어떤 기본 취지는 살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어린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맞고요. 다만 사회가 좀 흉측한 범죄가 미성년자들로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엄중하게 처벌할 때는 처벌하고 네네. 보호할 때는 또 적절하게 보호하는 이런 네네. 양트랙으로 가야지 무조건 보호만 하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방향은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네. 어떤 교화나 개선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네네.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폐지 반대론을 말씀하시는데 폐지 말고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도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정은- 연령을 제한을 해야 네. 된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많은 설득력을 네. 갖고 있는데 일단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소년법이 만 19세 미만이 적용이 되는데 그 연령 또한 만 17세, 만 18세로 낮추고 네네. 소년법에 보면은 사형 무기징역형이 완화라든가 유기징역을 하더라도 그게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 강력범죄,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네. 범죄에 한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개정안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네, 폐지는 반대하시고 개정은 찬성하는 쪽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